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14일부터 도민과의 대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디지털 대전환 아이넷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광주시 동구가 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공유재산 관리 1위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 1지구에 스마트 도서관 5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행정에 메타버스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가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화순군이 2023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4차 산업과 연계한 군정을 위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장흥군이 자매도시 교류 확대를 통해 관광객 500만 명 시대 준비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이 친환경 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섬진강권 연계 봄꽃 여행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전국 유일 목포 문학박람회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고흥이 SNS로 통하는 버즈 마케팅 전략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을 위해 14일부터 보성군과 장흥군을 시작으로 도민과의 대화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민과의 대화는 전남도의 비전과 주요 사업 등을 도지사가 직접 도민에게 설명하고 대화를 직접 주재하는 등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참석자와 스킨십을 극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MZ세대 및 출향 도민을 위해 현장 참여와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 부침 쪽지를 통해 도지사가 증문 즉답하는 알찬 시간으로 꾸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미래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아이넷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2023년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실질적 원년으로 선포한 전라남도 교육청은 3월 2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그 추진 체제를 갖추고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중 핵심은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령 향상을 통한 미래교육 디지털 대전환으로 아이넷 프로젝트를 가동해 실현한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계획입니다. 아이넷 프로젝트는 AI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디지털 전남교육, 디지털 교육 인프라,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향상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구현함을 목표로 합니다. 호남 지역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가 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순유출이 많은 지역임에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동구가 최근 3년에 걸쳐 순유입 증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말 발표한 2022 국내 인구 이동 결과를 살펴보면 동구는 2019년 상위 7위, 2020년 상위 10위에 이어 2022년 상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 7, 8기 출범 이후 4년 7개월 동안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된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 추진에 힘입어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각 자치구로 위임된 사유재산 관리, 수입 증대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방지, 변상금 부과 징수, 매각 실적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공유재산 관리 보조금 1,180만 원과 함께 매각 대금의 귀속 비율 30%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효천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효천공원 내 무인 스마트 도서관 5호점을 오픈했으며 19일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20일 정식 개관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사업비 1억 4천여만 원을 투입, 주민들이 책을 자유롭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자동화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을 비롯해 VPN 보안 장치,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또 신간 및 베스트셀러 400여 권을 비치해 지난 8일부터 이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행정의 메타버스를 전격 도입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메타버스 순천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을 위한 8개 분야의 과제와 추진 로드맵이 담겼습니다. 메타버스 인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 일반 시민과 MZ세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이해 등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원에게는 메타버스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직무 교육으로 메타버스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조직을 개편해 정보통신과를 디지털 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메타버스 팀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신규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등 학습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학습하기 좋은 평생학습 도시로 발돋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4대 핵심 목표를 수립 10개 분야 장애인 맞춤형 27개 평생학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약하는 나주 평생교육을 비전으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모든 시민이 자기개발 기회를 보장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13일부터 24일까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3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장기 체류 여행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행 기간 동안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참가자는 개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의 여행 관련 콘텐츠를 게시해 남도 여행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재된 2023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8일과 10일 완도 생활문화센터에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완도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신우철 완도군수가 특강을 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군 핵심 사업에 연계시키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해양, 산림, 농수축산 분야의 친환경 생산, 기후변화 대응 관리, 인구 감소 소멸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과 지역의 상생 협력,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등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흥군이 국내외 지역과 자매 결연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흥군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8곳, 중국 해염현 등 3개국 8개 도시입니다. 군은 국제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객 유치 등을 목표로 자매 결연 도시와 교류 협력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장흥군은 2023년을 역사, 문화, 예술,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고 관광객 500만 명 시대 개막을 예고했습니다. 군은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담양군이 3월부터 친환경 미생물 공급 가격을 리터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해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3월부터 멸균 배양기 7대 등 배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공급하는 미생물은 총 7종으로 작물농가는 작물 생육 증진과 병해충 방제, 축산농가는 가축 면역력 증강과 악취 저감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가입 신청 절차를 거쳐 친환경 미생물 7종을 1리터 기준 200원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 미생물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섬진강권 기초자치단체인 구례 곡성 하동군과 광양시가 지역을 연계한 통합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 광양 매화축제장에서 섬진강 관광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4개 지역 연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전 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캐시워크와 함께 진행한 이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10일에 개설 후 3일 만에 18,000여 명이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최종 보상도 목표 인원 500명을 달성했습니다. 개설 3일 만에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섬진강권 관광시대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2차 챌린지는 4월 22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문학을 테마로 한 문학박람회가 올해는 9월에 개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시는 올해 2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목포 문학관 일대, 원도심 등 목포시 전역에서 문학을 테마로 한 전시, 행사,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3월 중 자문단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박람회 기본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고흥구는 지난 7일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에서 귀농어 귀촌 행복 SNS 작가단 16명을 SNS 활동가로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귀농어 귀촌 행복 SNS 작가단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20대부터 60대까지 주부, 직장인, 선도 귀농어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단은 앞으로 SNS 활동을 통해 고흥이라서 행복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도시민의 농촌 체험, 의미 있는 땀방울이 묻어나는 농촌 생활 현장 등을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연두빛 새싹이 얼굴을 내미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희망 가득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